해외발 희망 보고서라. 이게 실화인가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골드만삭스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했습니다. 2025년 6월에 1.1%까지 올려잡았습니다. 4월에 0.7%까지 떨어뜨렸거든요. 이거 0.4%포인트나 올렸어요.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입니다. 이런 투자은행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2024년 11월에 2.2%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려서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잖아요. 0.7%까지 떨어뜨렸으니까. 대한민국은 그만큼 경제가 꼬꾸라진다. 0.7%라는 숫자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한민국 성장률이 0.8%였습니다. 그때보다 낮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1.1%로 올렸다는 거. 사실 희망이 섞인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았느냐? 아닙니다. 투자은행 여러 곳이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올려잡았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바클레이즈도 1.1%까지 올렸잖아요. 1.1%까지. 여기에 UBS는 1% 성장한다고 했고요. 노무라 정권도 1%예요. 물론 여전히 낮은 JP모건은 0.5% 아직 그대로고요. 시티은행도 0.6% 그대로입니다. 또 HSBC 홍콩 상하이은행은 0.7% 그대로고요. 뱅크 오브 메릴린치는 0.8%고요.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0.8% 낮기는 낮습니다. 그런데 뭔가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경제가 활력이 넘쳐서 내수가 좋아진다? 아닙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잘 돼서 우리 수출이 좋아진다?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결국은 돈 뿌리는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조금 높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13조 8천억 원을 뿌렸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적어도 21조 플러스 알파를 뿌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35조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35조 규모가 뿌려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성장을 할 거다. 지금 투자은행들은 적게는 0.2%포인트에서 많게는 0.4%포인트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뿌리는 것이 지금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0.8% 잡으면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포함하면 성장률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한국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0.8% 지금 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한국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추경을 포함을 시키면 성장률이 1%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돈 뿌려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추가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정부가 돈을 13조 8천억을 뿌렸으면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는 것은 14조 8천억 원 아니면 15조 8천억 원 이렇게 추가 소비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21조 플러스 알파를 뿌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추가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말입니다. 성장률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부채는 계속 늘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채 부담스럽고 무섭거든요. 지금 그 부채가 만약에 폭발한다면 위기의 어떤 상황도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단순하게 정부의 부채만 많은 게 아니고요.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기업도 많고요. 또 가게도 많습니다. 그러면 가게, 기업, 정부까지 부채가 많으면 이거는 여러분 오히려 부채에 덫에 걸린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 충분히 합니다. 워낙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 부채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부채 어떤 상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투자은행들이 희망 보고서를 냈지만 부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감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더 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2025년이에요. 예산과 추경까지 감안을 했을 때 대한민국은 1281조 2천억 원의 국가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 채무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GDP 대비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GDP라고 합니다. GDP 대비 48.4%입니다. 아마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험의 신호는 커질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돈 뿌려서 성장하는 것,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앞서도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이 많아도 1%라고 하잖아요. 돈 뿌려도. 1.1% 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1.1%도 역대급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1.1%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이후로 낮은 수치죠. 2023년에 1.4%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성장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은 저성장이 계속 길어진다는 뜻인가요? 돈 뿌렸는데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투자은행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려잡았지만 돈 뿌려서 성장하는 거라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추가 성장은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추가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 부채만 많이 쌓이게 되고 국가 부채는 자칫 잘못하면 부채의 덫에 걸려서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는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한 충격파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